오늘 일요일인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시간 내주신 다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안철수 대표님하고 정치를 같이 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안철수 대표님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님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 존경하는 서병수 선배위원님 그리고 이재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늘 옳은 길을 추구해왔다. 벌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길을 결코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따르려고 했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 전략 토크쇼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선거 좀 재미가 없더라도 선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총선 승리가 중요하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총선 승리가 곧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있어야 총선 승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으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정권 교체가 선거에서 지는 그 순간부터 반쪽 정권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가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과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준은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구도를 봅니다. 이 구도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세력의 구도고 또 하나는 컨셉, 이미지의 구도입니다. 아마 현재 단계의 정치 구도로 일려다야 구도, 여당이 원하는 구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1대1 구도에서 정말 격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세력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컨셉에 있어서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난번 안철수 대표께서 비전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선거 구도를 개혁 대 반개혁, 미래 대 과거, 또 실용 대 진영 이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구도를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개혁 세력이 되고 미래 세력이 되고 실용 세력이 되려면 그것은 우리 내부의 혁신입니다. 혁신을 해야지만이 그런 구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서 보통 세 가지의 지표를 보고 총선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수도권 성적이겠죠. 두 번째는 중도 무당층의 표심입니다. 다음은 2030의 표심이죠. 이 수도권 승리는 중도 무당층과 2030이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보수의 표심만으로, 진보의 표심만으로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30% 내외를 차지하는 중도 무당층, 또
30% 이상을 차지하는 2030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면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 선거를 지게 되면 선거도 전체 선거에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폭망입니다. 폭망. 우리 당이 튼튼한 보수의 기반 위에서 중도와 실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권자와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당의 다양성, 포용성, 통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내세워야겠습니까? 중도와 2030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변화와 혁신, 쇄신입니다. 이 혁신의 키워드를 우리 당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 이제 총선 시점에서의 전국 기상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도 현 단계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가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올 1년 내내 아주 극단적인 정치의 대결과 반목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말 격렬하게 죽느냐 사느냐 이 싸움을 1년 내내 하고 그것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런 갈등 지수가, 정치의 갈등 지수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무엇도 같이 올라가느냐, 그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입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간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 부패 정치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 대결과 갈등의 정치 좀 끝냈으면 좋겠다, 정치를 좀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이런 요구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키워드도 우리는 여기서 혁신을 우리가 선점해서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패 정치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강조하고 보다 새로운 여의도 정치의 새로운 비전과 구상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거를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도를 말씀드렸고 또 지표를 말씀드렸고 또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혁신입니다. 좋습니다. 어저께 안철수 대표께서 페북을 글을 쓰셨더라고요. 보수가 늘 시대의 개혁을 선도해 왔다고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북방 외교를 개척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 공개 등 정말 담대한 개혁을 해내셨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실용주의를 추천하시고 그것을 지향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를 선점하셨습니다. 보수가 늘 그렇게 시대의 개혁을 선도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양성과 포용성과 통합성.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 이 개혁의 정신과 의지를 국민의힘이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개혁의 정신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개혁과 혁신의 의지와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비법이고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혁신 없이 민주당 이길 수 없습니다. 혁신 없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죠. 혁신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맞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혁신하고 쇄신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저는 내년 총선 승리의 절박감과 진정성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를 따라올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총선 승리를 기대하고 희망하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 정권 교체가 반쪽이 되고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실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복종과 무능을 끊어내고자 결심했던 그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결단이 옳았음을 잊지 말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가고자 하는 변화와 혁신의 길, 의지, 진정성, 이것을 우리 당과 우리 당원들이 감싸안고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당과 당원들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를 주셔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